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크립토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번 주에 큰 폭락이 하나 올 것 같아요. 그 재료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폭락이 나오면 재료가 뭐가 될까?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휴전 결렬 빔이 나올라나? 아니면 뭐 다른 재료가 나올까요? 일단은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랑 내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마침 또 이제 훈련 기간이죠. 을지 훈련. 매년마다 이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을지로의 을지훈련인가? 올해 참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프리덤 훈련도 하고 북한도 훈련을 막 했죠. 3월 달에 갱도 훈련이랑 해서 갱도 훈련이랑 우크라이나의 그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의 증언에 의하면 종로랑 제주도의 지형을 따서 뭐 훈련장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비트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아직 꺾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진작에 꺾였고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근데 이제 비트맥시라든지 이제 막 크립토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대 미래 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해칭할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이 되고 이게 다 이제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도 싸다. 2억도 싸고 5억도 싸. 한 10억 정도 가야지를 가즈아를 외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토시가 그 길을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사토시가 틀어막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양안 전쟁, 동북아 전쟁이 그걸 틀어막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다. 두 개가 동시에 오면 너무 좀 이제 치명적일 것 같기도 한데 치명타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모순적인 거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메이저 대상이에요. 메이저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만 ETF가 승인이 됐단 말이죠.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메이저급 기관들 다른 곳들 말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나 이런 곳들 된 곳도 있는데 스테이킹도 가능한 곳도 있는데 여기는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이쪽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솔라나랑 리플이랑 이런 애들을 아직 승인 안 해줬잖아 이게.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SEC의 최종적인 승인 나오는 것들이 10월 달에 다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거 답변하는 게 10월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월 달 가을쯤 10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 체인링크, 에이다 메이저급으로 분류되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ETF 승인되냐 안 되냐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떠한 일련의 어떤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ETF 자체에 대해서 이게 가상자산 ETF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건이 딱 터져요.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BT 같은 거 막 폭락해서 기관들이 매도해 버리고 이제 유동성 부족할 거 대비해서 현금화해서 매도 시점 대비해 가지고 보상들 해 주고 특정 기관들은 못 해준 것들은 그냥 폭락 그대로 때려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ETF 자체 알트코인 ETF 별로 승인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한 ETF로 해 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를 봤는데 물론 이거 아직은 유효하긴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10월 달에 승인하면 또 이제 그때는 그냥 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건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혹여나 비트코인 ETF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기관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을 ETF로 살 메리트가 지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다가 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쪼금 더 자유롭게 크립토 자체가 사실 탈중앙화 컨셉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존 금융 시스템 대항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살아갈 건데 그런 것들 대비해 보면은 ETF랑 결이 맞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냥 이제 미국 세력들이 올려줬던 그냥 유동성의 그냥 재료였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ETF 자체가 이제 상장 폐지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아, 그리고 실제로 천재지변 같은 일들로 실제로 시장에서 청산이 많이 되거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ETF가 천재지변 같은 일들로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 중단이 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2020년에 코비드 그 시기 때 미국채 어떤 ETF 상품이 있었는데 그거 막 이제 변동 엄청 심하니까 거래 중단되고 상폐됐어요, 상폐. 이거 실제로 있어요. 2025년이라고 해가지고 없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음, 비트코인.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면은 이거는 조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제 어 단기적으로 9월 달에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또 이제 하락이다. 이거는 좀 이제 충격이 좀 클 것 같고요. 한 몇 주 정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지 않는 이상 계속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평가. 또 속았답니다. 또 속았다. 그쵸. 또 속은 거죠. 드디어 알트코인 불장 오나요? 언제 오죠? 뭐 월드코인부터 샌드박스부터 메이저 알트코인들 2021년 대비해서 계속 폭락해서 거의 한 99% 떨어졌던 코인들 바닥 많이 기었고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요? 비트코인도 21년 고점 뚫고 올라갔잖아. 알트코인 시즌 오지 않을까요? 반감기 끝났으니까 비트코인 먼저 달려가고 도미넌스 흩어지면서 알트코인으로 예전처럼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불장을 만들어주는 세력들이 이제 손바뀜으로 바톤 터치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면 소수의 자본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올라갔단 말이죠. 비트가 올라가요. 비트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이게 1억이 됐어. 비트코인 올라간 가격 상승분 대비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1억 올랐으니까 이거 매도하면 뭐가 남죠? 예를 들어 원화 국내 거래소 매도하면은 KRW가 남겠죠. 해외 쪽이면 뭐 USDT 남겠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고점에다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소수의 세력들이. 그러면 KRW가 됐던 USDT가 됐던 이런 것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현금화를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때 알트코인들로 순환이 됐던 게 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은 도미넌스가 빠지는 거죠. 도미넌스가 빠지고 이쪽으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이제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예전이랑 패턴이 달라요. 왜냐? 지금 그 비트코인을 올리는 주체는 그렇게 알트코인 순환 펌핑 만들어주는 세력들이 아니고 그냥 진짜 몇 개만 우직하게 가지고 가서 뭐 단타할 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 세력들, 미국 기관들. 어. 이들이 주도하는 질서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뭐 이제 비트를 예를 들어서 ETF로 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 1조치를 샀어. 올랐네? 2조 됐어. 2조 됐으니까 알트코인 사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거 버는 거는 버는 거 따르고 다른 것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이 ETF의 유동성을 가장 큰 영향력이 유동성이잖아, ETF. 그러다 보니까 예전이랑 패턴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미너스 볼 필요도 없어요, 도미너스. 예전 패턴과 다릅니다. 근데 미국계 기관들이랑 미국계 세력들이 그래도 눈여겨보는 시장은 또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중국 세력들, 미국 세력들 둘 다 이제, 이 두 싸움에서 이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될 게 바로 아마 제가 볼 때 민코인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크게 봤을 때는 1차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2023년에서 25년까지 정말 크게 봤을 때도 1차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이제 회의적인 게 뭐냐면 지금 구매를 해두셨던 그 알트코인들 있죠. 그거 분명히 정세에 대한 변화나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예전에 도건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루나코인의 도건. 루나코인 창시자 도건은 성구안이 있습니다. 저는 루나로 이제 큰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도건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숏을 쳤으면 돈을 벌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제가 벌던 잃던 뭐를 하던
저는 뭐 이제 누구를 탓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성구안이 있었던 게 뭐냐? 첫 번째,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였나? 미러 프로토콜. 여기서 주식을 토큰화해 가지고 거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거래하려면 USTC를 가지고 있어야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USTC의 수요가. 시가총액도 늘어났고요. 주식을 좀 이제 달러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냐.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도 지금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주식 토큰화에 대해서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RWA 범주에 또 이제 해당하는데 그 리얼 월드 에셋 이거를 일단 했죠. 근데 이게 USDC가 무너져 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해요. 아, 루나 코인 하면 폭락한 코인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선구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당연히 USDC 이거 스테이블 코인 대란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선구안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디페깅 되어서 폭락하긴 했지만 주식 토큰화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선구안까지 디파이도 있긴 하겠지만 디파이도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도건이 경고했던 게 있어요. 알트코인들 99%가 먼저 사라진다. 휴지 조각 될 거다. 저 지금 이미 휴지 조각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루나가 먼저 휴지 조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할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이 휴지 조각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도 이제 크립토 시장이 초기 그 극초기에 이제 막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곳들에서 자본을 가지고서 찍어낼 수 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생 프로젝트들이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다만 한 20개 정도 살아남겠지만 음.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뭔가 좀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할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면은 시장에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부를 누릴 수도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25년도에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요. 엄청나게 포화 상태예요. 내가 아이디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미 있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만들기도 쉬워. 어플도 요즘에는 뭐 그냥 만들어 준다면서 이게 AI가. 음. 그러면은 이거를 코인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 보면 2017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그게 레이어 2가 됐던 뭐 RWA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기술들은 다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고 채택할 곳들 아마 메이저 코인 한 20개 정도는 대기업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추진을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곳들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자체적인 토큰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대로 그냥 가는 건데 디지털 시대의 시스템으로 바뀌면은 여기서도 뭔가 바뀔 거예요. 기업들도. 자체적인 토큰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NFT 같은 걸로 뭐 이제 멤버십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한다거나 비로소 그때서야 불장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시점이 좀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떠나서 99%에 해당하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다 그냥 99%에 해당하는 알트코인들은 정말 루나 코인의 도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사라질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겪게 될지 동북아 전쟁이 됐던 사토시가 등장을 하든 뭐가 됐던 이거 정말 치명적일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만트라와 같은 코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를 했어요. 이게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오늘 핵심인데 이 기준표 있죠, 기준표. 이거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영상 찍는 게 25년도 8월 20일인데요. 8월 20일. 내년 8월로 봅시다. 내년 8월.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이 정고점을 가는 날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거 바닥에서 길 거고 잠깐 반등하는 사이클 한번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지루하겠죠? 지루할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 국제적인 정세나 질서가 많은 부분들이 좀 이제 뭐 크립토 불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세에 대한 그런 세력 세력 싸움들이 결판이 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디지털 시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민코인이랑 디지털 지갑 이런 것도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아마 그쯤에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도 굉장히 좀 많이 싸 보이거든요. 차트로 보면은 99% 떨어졌는데 지금 89달러예요. 이거 여기서 한 5달러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5달러까지 떨어지면 게이드가 아니냐? 어쨌든 5달러까지 떨어지면 이거 1년 동안 존버해야 돼요. 근데 그 1년 동안이 과연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것처럼 계속 갈까요? 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이 시점 내년이죠. 내년 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 11월 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정도 더 걸린다 봅니다. 이거 다음 불장 오려면. 불장 오려면 1년 더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냥 신생 코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변동이 있을 거고 그냥 선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은 선물 시장에 상장된 알트가 예전에는 막 극초기엔 30개였고 21년도 한 200개 정도 됐으면 지금 1,500개, 1,000개씩이 넘어요. 선물에서 그냥 이제 놀이터처럼 막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음. 신생들 나오면은 선물 상장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런 흐름으로 잘 타야 되지 않을까.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민코인은 또 이제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알트코인 불장 온 것처럼 또 한 번 낚시가 왔다 시장에서. 또 떨어지네. 이게 왔어요. 또 떨어지네가 왔어요. 여기서 비트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신규 저점 또 갱신하는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그냥. 저점이 없어, 그냥. 1달러인데 지금 90% 0.1달러거든요. 90% 떨어졌잖아요. 아니, 저점이 없어, 그냥.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러니까 언젠가 반등하겠죠, 근데. 반등하겠지. 반등하겠는데 이게 좀 그 반등하는 날에 진입하는 게 낫지 지금 먼저 반등할 때까지 사 놓고서 그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좀 최악의 판단이 최악의 순간 좀 '대응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게 참 살벌하네요. 비트가 잠깐만 여기서 비트 떨어 보통 이 정도 비율이면 비트 한 10% 정도 가지 않을까? 10%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105,000달러? 최악이네. 이러면 진짜 알트코인들 알트는 이렇게 되면 한 30-40% 떨어지거든요. 그냥 대규모 역대급 청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좀 쎄하거든요. 오늘 쎄해요. 20일 날 오늘. 오늘 쎄한데 재료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감이 안 잡히네. 재료가 뭐가 될까? 설마 생각했던 그 재료가 될까? 설마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냥 다른 쪽의 그런 재료였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뭐 갑자기 뜬금없이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막 그런 변동하는 거면 다행인 건데 설마 생각했던 그런 변동이 나올 그런 게 나올지 설마.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